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세계 기록유산인 8만 대장경을 직접 볼 수 있는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이 석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장경 진본과 시대별 기록물이 전시되고 다양한 체험 행사도 펼쳐집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처럼 어두운 전시장에 활자 기록물들이 별처럼 빛납니다. 통일신라의 승려인 해초의 여행기, 왕호 천축국전부터 고려의 8만 대장경, 3.1 독립선언서까지 기록물들이 모였습니다. 조선 민중을 그린 민화와 정순왕후의 혼례식을 그린 반차도는 영상이 되어 살아 움직입니다. 시대를 대표한 기록물이 한 곳에 모인 기록문화관입니다. 제3회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에서 첫 선을 보이기 위해 준비에 한창입니다. 문자나 글로 다 표현이 되는 거고, 최근에 와서는 어쩌면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례대로 시대별로 대장경 같은 경우에도 그림으로 풀어보고 어린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합천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11년과 2013년 열린 이후 4년 만입니다. 올해는 합천군과 해인사가 힘을 모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합천 해인사가 보존하고 있는 세계 기록유산인 8만 대장경의 진본 8점을 직접 볼 수 있고 인쇄물과 음악 기록 체험 등 어린이들도 쉽게 기록 문화를 접하도록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행사에 있어도 우리 스님들도 잘 관람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 운중경 등 8점의 진본을 특별히 이번 3회째 맞는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의 성공을 위해서 기록 문화를 느끼고 대장경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은 오는 10월 20일 합천 대장경 테마파크와 해인사 일대에서 17일 동안 펼쳐집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경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대통령 공약인 가야사 복원에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사천공항과 창녕 부곡온천 활성화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대응을 경상남도에 요구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출신 국민의당 하선영 의원은 가야사 복원에서 경남도가 더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야사 복원이 대통령 공약으로 청와대에서 지역 정책 공약 채택이 주문된 만큼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 의원은 경남도에 가야사 복원을 위한 전담반은 구성됐지만 전문 인력은 부족하다며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내실 있는 준비를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나 전문가스럽거나 학예사라든가 그런 분이 하나도 없고 경력이나 이런 전공이 가야사 관련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많은 사업들의 방향 설정이나 추진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특히 경상남도가 발굴한 신규 과제 32건 가운데 신라 유적도 섞여 있어 가야 유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 가야 유적의 80% 이상이 우리 경남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경남도가 그 중심에 서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천 출신 자유한국당 박정열 의원은 김해공항은 사실 부산 강서구라며 경남 유일의 공항인 사천공항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천 제주 노선이 부족해 서부 경남 주민들이 김해와 전남 여수공항까지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창녕 출신 자유한국당 권유관 의원은 부곡 하와이 한 곳만 폐업하고 나머지는 정상 영업 중인데 모두 문 닫은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했습니다. 다 폐업된 게 아니고 하와이만 폐업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부곡 온천이 폐업인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경상남도는 사천공항과 부곡 온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어제 진주시청 건축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진주시청 건축과 6급 공무원의 휴대전화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공동주택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마전선이 물러나고 찾아온 폭염이 반가운 곳도 있습니다. 가뭄으로 강물이 메말랐던 지리산 곳곳에는 장맛비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래프팅으로 더위를 쫓으려는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리산 자락.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을 타고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힘을 합해 노를 저으며 빠른 물살의 짜릿함과 시원한 강바람을 느끼며 무더위를 떨칩니다. 평소에는 친구들과 같이 함께하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모여서 같이 함께하니까 좋고 스트레스도 같이 해서 날리고 더위도 잊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 상류에서 시작해 4km 구간을 따라 빠른 물살과 돌부리 사이를 헤치며 카약과 래프팅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이곳 엄천강은 올여름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메말랐지만 이번 장맛비로 수위가 오르면서 이렇게 래프팅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 산청 함양 지리산 자락에는 카약 선수들도 찾아 훈련을 하고 있고 경관과 어우러진 코스가 알려지면서 해마다 10만 명 정도가 찾고 있습니다. 상급자부터 하급자 코스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지리산 계곡물, 맑은 계곡물과 센 급류에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즐겁게 재미있게 탈 수 있는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 물살을 가르는 래프팅으로 시원한 여름나기가 한창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장인을 농업 명장이라고 합니다. 경북 농업의 풍목별 명장 24명이 자신들의 기술력과 경험을 책자로 발간하고 후배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준형 기자입니다. 인삼 분야 농업 명장인 강성찬 씨. 인삼 예정지 관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은행잎을 발효시킨 퇴비를 사용해 최고 품질의 인삼을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자신의 인삼을 홍삼으로 가공해 해외에 수출하면서 연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가로 변신했습니다. 인삼 유통업을 시작했어요. 시작하다가 하다 보니까 재배까지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재배를 해보니까 6차 산업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 열심히 한 결과가 오늘에 왔습니다. 강 씨와 같은 경북 농업의 품목별 명장 24명이 자신들의 기술력과 경험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우리 농업의 위기를 새로운 시각과 기술력으로 뛰어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명장들이 해놓으신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갈 수 있는 길도 좀 보이고요. 어떤 식으로 좀 농업에 대해서 차근차근 접근해야 될지 좀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현장에서 농업인들을 만나며 자신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전수하게 됩니다. 정말 미래가 거기 보장된 사업인 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농업에 조금 더 몸담고 자기 분야에 노력하면 농업만큼 미래가 보장된 사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 농업을 견인해온 명장들의 소중한 경험이 우리 농업의 위기를 돌파하는 밑거름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준영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은 합천과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를 넘어서는 등 사람의 체온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 종일 후텁지근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더운 하루 예상하셔야겠습니다. 통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계속되겠고요. 높은 습도 탓에 불쾌감도 무척 심하겠습니다. 실내 온습도 조절에 신경 쓰시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생활하셔야겠습니다. 경남 지방은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계속해서 더운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안개도 무척 짙은데요. 교통안전과 해상 활동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고성과 통영이 22도, 양산은 2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창녕과 밀양이 36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 20도, 남해와 사천이 24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합천 37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지만 당분간 해상에도 수증기로 인해서 안개가 짙겠습니다. 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일과 모레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경남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LG전자의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이 매출 14조 5천억 원, 영업이익 6,641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각각 3.9%와 13.6% 증가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미국에서 수주한 6,200억 원 규모의 시추선 한 척을 인도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창원공단 내 전자부품업체 대건테크에 나노기술을 활용한 고정밀 3D 프린팅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농협은행 경남본부가 고객 휴대전화 위치를 기반해 부정한 카드 결제를 막는 불법적 금융거래 방지 장치를 특허 등록했습니다. 창원시의 도심인 사파정동과 토월동, 대방동, 남산동 일대 주택용지 등 도시기반 시설 조성 사업이 내년 초에 착공됩니다. 창원시는 사파정동 등 4개 동 일대 91만여 제곱미터를 3단계로 나눠 2,200억 원을 투입하는 도시기반 사업을 내년 1월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파지구에는 공동주택용지 7만여 제곱미터와 체육시설 51만 제곱미터가 단계적으로 조성됩니다. BNK금융이 성세환 회장의 구속 기소로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자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BNK금융은 지난 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성 회장의 구속으로 최고 경영자 승계 개시 사유가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는 BNK금융 박재경 부사장과 손교덕 경남은행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직무대행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창원시의 광역시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상남도 조현명 행정국장은 지난 11일 경남도의회 도정실이 답변에서 창원시의 광역시 추진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대원칙과 통합시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창원광역시 승격은 경상남도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도민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제시 거제면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생가가 복원보다는 보존 위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거제시는 문 대통령 생가와 주변 지역 4천여 제곱미터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거제시는 최근 대통령 생가 방문객이 늘어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돼 개발 제한 장치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